기업 경매, 네. 저는 이것도 좀 처음 들어봐요. 네, 사실. 말 그대로 현대랑 이제 그 오토호브랑 그리고 뭐 케이카라든지 네. 롯데까지 이제 기업들이 큰 기업이죠. 네. 대한민국에서 롯데, 현대, 뭐 오토허브, 케이카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알죠. 네, 워낙 큰 기업이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경매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 차량들이 보통 장기 렌트나 리스들 그리고 일반 개인분들도 좀 아시는 분들은 출품을 하시게 되는데, 기업 경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경매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저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네. 고정적으로 4,000에서 5,000대 정도를 네. 물건을 가져와서 전시를 해줍니다. 보통 뭐 소카나 이렇게 제주도 렌터카들이나 이런 렌터카. 대기업은 네. 아니지만 이렇게 렌터카 좀 대량으로 하시는 그런 기업들은 이런 회사 기업들과 협약이 되어 있어서 반납이 되면 이쪽에서 팔아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량들은 저희 쪽에서 하실 수가 있고, 하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네. 데일리 렌터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소카나 뭐 이런 차량들은 여러 명이 타는 렌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차량은 상태가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런 차량들도 많고요. 아무래도 뭐 내 차가 아니니까 네. 맞물지 않았을까 하는 네, 뭐,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 네, 네. 네. 저도 렌터카를 이렇게 제주도 가면 빌려서 타보지만 아무래도 뭐 외장이나 내장은 관리하면 되지만, 근데 저는 좀 조심스럽게 타게 되던데. 아무래도 물어줄까봐 네, 조심스럽게 타게 되던데.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아니신 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급정거 급가속하시면 그렇구나. 사실 조금 차량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렌터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원부 조회해보면 네. 그 대여 이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차량들도 나오긴 하지만 네.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가격만 보신다고 하면 네.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골라드려가지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개인 장기 렌트나 법인 장기 렌트, 이제 법인 리스, 개인 장기 리스 같은 1인 차주가 장기 렌트와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네. 운영한, 사실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 차량 차이가 없어요. 1인 차주면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관리도 똑같이 했을 거면 내 차라는 개념으로 3년이나 4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타왔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렌터카 계약할 때 뭐 소모품이나 이런 거 관리라든지 네. 뭐 사고 대차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을 잘 하기도 하면 추가적으로 돈 안 들고 모든 거를 렌터카에 대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네. 저도 지금 장기 렌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 관리해주고, 주기적으로 협력된 곳에 찾아가면 뭐 타이어까지도 그 이제 필요하면 다 교체를 해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상태는 당연히 좋겠죠. 그런 차량들을 저희가 지금 경매 대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판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역시나 시세 분석과 차량 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 직업 자체가 차량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이제 진단평가사라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지금 6년이라는 기간을 경매 대행만 해왔기 때문에 네. 시세 분석이라든지 각종 차량별로 눈 감고도 하시겠어요? 눈 감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반 분들보다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와 이제 법원 경매처럼 내가 뭔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잡아드림으로써 기능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네. 아무래도 한 번 더 평가를 해주시고 네. 보내주시는 차량이고 추천을 또 해주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네. 4,000에서 5,000대 정도 매물이 경매장마다 주 5일 분산돼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한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좋은 차량을 추천드릴 이유가 없이, 그렇죠. 제가 소비자가 선택한 차량이라고 해도 이 차량이 상태가 안 좋으면 다른 대안에 될 수 있는 그런 다른 플랜의 차량을 또 보여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상태 좋은 차량을 골라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평가사 수수료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공매나 이제 법원 경매에 비해서 조금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 비용을 내시는 만큼의 저희가 또 서비스를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앞쪽에 쭉 설명을 들었을 때 네. 저거 발품 어떻게 팔아, 그냥
나 같으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네. 진짜 안전하고 좀 합리적인 가격의 차를 사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 돈이 이쪽 수수료였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혀 아까운 돈이 아닐 것 네. 같아요. 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네. 내가 차를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본네트를 열어보시고 네. 사실 정확한 명칭이라든지 정확한 어떻게 보면 어깨 너머로 이제 똥량으로 들은 얘기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다 보면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도 정보를 아실 수 있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공매나 법원 경매에 도전하실 수는 있어요. 예. 네. 하지만 이건 네. 개인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잘 사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네. 저희 같은 이제 전문 평가사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저희가 추천한 차량으로 진행하시고, 중고차라는 거는 중고 기계를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후 관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죠. 네, 왜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일을 함으로써 저희 뭐 가족들, 네. 일가 친척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 뿐만 아니라 차량 관련해서 자문을 저한테 참 많이 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분들 역시도 저도 이제 웬만한 거래하신 분들한테 사후 관리를 자문을 드리는 입장에서 어딘가 내가 차량을 구입하고 어딘가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거는 있고 없고의 차이는 참 큰 것 같습니다. 공매나 법원 경매는 뭐 법원에 하소연을 내가 하겠습니까? 다 해야죠, 그죠? 네. 그런 비용이 어떻게 보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있고 네. 또 뭔가 그 결정을 내가 내 스스로 했을 때 네. 이게 옆에서 누군가 맞는 걸까? 확신을 또 정확하게 또 주면은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현대인의 고질적으로 가진 이제 결정장애. 그렇죠. 네, 결정장애가 맞아요. 있는데 사실 저희 집사람도 결정장애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네. 그냥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고 다른 건설적인 일을 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내 시간이 또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쵸. 이게 솔직히 말해.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모르는 분야 같은 경우는 전문가한테 참 자문을 많이 하고 전문가들이 추천해주는 쪽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발품파는 게 오히려 네. 현명해요. 그러면 전문가가 추천해줬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혹시라도 조금 뭔가 미스가 있더라도 그분이랑 조율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나 혼자 그 무게감을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고 그냥 말 그대로 중고차에 대한 안 좋은 인식만 플러스 하나가 더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분은 맞아요. 다음에는 뭐 빚을 많이 내셔도 신차를 사려고 하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도 중고차에 안 좋은 기억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차를 막 이렇게 알아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알아본다고 또 제 딴에는 사고 이력도 뭐 본다 그러고 네. 뭐 평가서도 막 살펴보고 네.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 이거 하나하나 보다가 네. 시간만 가고 결국엔 저 구매 못했거든요. 네. 대부분이 그러세요. 네. 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가요? 비용이 또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들어가고 뭐 케이카나 이런 데처럼 네. 상품화라고 저희는 표현하거든요. 네. 예쁘게 단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타던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은 네. 타던 그대로 출품을 하게 되면 네. 외장에 뭐 주차 기스라든지 뭐 타이어도 달았을 수도 있고 네. 경정비 할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후 작업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하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지,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에요. 타이어도 내가 받아서 내가 아는 곳에서 해도 되고, 그리고 타이어도 내가 조금 더 타고 교체를 할 거 뭐 하겠다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외형 복원 같은 경우도 그냥 저는 기스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 정도 기스는 그냥 탈게요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안 들어가시고 적게 구입 자금이 들어가는 게 목표다 하시면 그냥 그런 작업도 생략하고 인수를 하시게 되면 금액적인 가성비는 확실히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어디 차량에 뭐 어디를 뭐 점검 받으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시나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실차 점검 때도 여기에 기스가 있고 여기는 어떤 부분을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체크를 해봐야 되고 네. 저희 점검 안내 폼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세히 드리기 때문에 그거 보고 입찰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업무를 보시고 계세요. 그럼 전체적인 금액이 나와요? 저희는 시세 분석을 하기 때문에 네. 시세 분석을 잘 해서
가이드라인을 드려요. 네. 이 차는 시세가 이 정도, 시객에서 2,500 정도 되니까 저희가 한 뭐 2,300에서 2,350이라든지 뭐 이렇게 시세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드리면 그런 차량의 점검 소견이라든지 네. 실차 점검 사진도 30장 이상 넉넉하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드리고 그 모든 거를 보시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실차 점검을 받으신다고 이 차량을 무조건 사셔야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바로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저는 조금 더 다른 차량을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 다른 차량을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럼 계속 추천을 해주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고차 업체에서 그냥 구매를 하는 것과 네. 지금 이렇게 기업 경매를 통해서 하는 거의 그 차이점이 뭐 네, 있을까요?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저희와 똑같은 경매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가서 상품화라는 작업을 하겠죠. 네. 하지만 디테일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수리 비용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판매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들도 똑같이 저희가 뭐 수수료라든지 뭐 매도비라든지 이런 중고차 관련 거래 비용을 받듯이 그분들도 똑같은 상사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받아요. 네. 그래서 차값만 비교했을 때 네. 저희가 싸니까 경매가 이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후 비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사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후작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말 네. 기본적이고. 네네. 하지만 후작업 같은 경우를 내가 오래 탈차고 내가 좀 애정 어리게 탈차면 후작업을 디테일하게 하시거든요. 네. 뭐 진짜 스팀 시트를 다 드러내가지고 스팀 클릭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썬팅도 다시 하길 원하시고 네. 뭐 블랙박스라든지 뭐 내비가 엄청 내비도 매립도 해야 되고 고객들의 그 기호에 맞게 그렇죠. 지금 니즈에 맞게 해주시는 다 거예요? 세팅을 다 하기 때문에 가끔 제가 예전에 그런 댓글을 봤어요. 이것저것 따지니까 차이가 많이 없네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 입장에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만큼의 후작업에 투자를 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세차만 하고 탈게요 하시는 분들은 네. 가격 차이가 이미 나잖아요. 그렇죠. 후작업에 돈을 안 들이셨잖아요. 아. 근데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해요. 근데 차값은 이미 경매 쪽이 싸요. 후작업 저희 쪽이 적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가격이 더 싼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이 제가 확실히 싸게 산 건 맞나요 하면 저는 확실한 데이터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긍해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확실히 그러면은 이렇게 기업 경매 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6년 전에 네. 제 차 산타페를 경매로 샀어요. 그리고 그리고 기억을 토대로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이라는 걸 하고 이거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제가 그때 한참 다른 사업이 조금 기울고 있어서 고민하던 차에 네. 빨리 올인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여기가 보니까 블루 오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너무 지금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생겨서 그래요. 지금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경쟁자가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래 하고 이제 초창기에 이제 경매 대회를 한 사람으로서 경험치는 아무래도 조금 더 있겠죠. 네. 그거 보시고 뭐 소개권이나 계속해서 지금까지 6년이 돼도 아직까지 연락을 주신 분들도 수많은 차량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신뢰로 사는 거잖아요. 네. 상사 같은 경우는 차량을 보시고 대금해서 차량을 바로 가져가시지만 경매는 차량 대금을 먼저 주셔야 돼요. 경매장이요. 기업에 먼저 입금을 네네.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상품화하고 명의이전하는 기간 일주일 정도를 기다리시고 네. 차를 받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시면 거래가 좀 힘들 겁니다. 네. 근데 6년을 계속 해오셨다면 네. 그죠? 네. 이 정도면 신뢰가 충분히 쌓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가 뭐 저는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게 내키지 않으신 분들은 뭐 신차나 다른 중고차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없진 않아요. 이거는 소비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 정도 방법을 알고 계시면 소비자분들이 내 차를 구입하려고 하실 때 아니면 주변에 누가 차를 살려고 할 때 네.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네. 알려드리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